지난 방송했을 때가 정확히 여기였습니다. 이즈음이었을 거예요. 지난 방송했을 때가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정확히 기억이 나네요. 이때 다시 앞에서부터 요약해서 정리를 또 순차적으로 하면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차곡차곡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작년 11월경에 거의 7만 달러 육박하게 6만 후반까지 상승했었다가 그 이후로 줄곧 하락만 해왔습니다. 고점이 반등 위에 높여진 적이 없어. 계속 반등하려고 했으나 폭락하고 그러다가 누가 봐도 하락 추세에 있었어요. 이런 하락 추세에 있다가 이 가격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추세를 이탈했어요. 그래서 이 추세를 이탈했다는 건 뭐냐? 이 하나의 하락 추세가 끝났다. 더 정확히 엘리어트 파동 관점에서는 하나의 하락 파동이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비트코인이 나는 폭망해서 결국에는 휴지 조각, 데이터 쓰레기 조각이라서 2만 달러도 떨어지고 8천 달러도 떨어지고 쭉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냥 원레이로 쭉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하나의 하락 추세가 끝나면 좀 반등이 나왔다가 그때 또 하락을 하겠죠. 그럼 우리의 관점은 반등이 어디서부터 나올 것이냐,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다시 또 하락한다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하락할 것이냐를 정보를 분석을 해서 반등 구간에서는 현물과 선물로 수익을 보고 하락 구간에서는 선물로 하락 배팅을 해서 수익을 보겠죠. 그게 저희가 차트를 보는 목적이고 제가 방송을 하는 목적이죠. 그렇게 봤었을 때 지난번부터 제가 이 구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의 추세가 여기서 끝났을 확률이 이걸 돌파함으로써 높고 이미 여기에서 제가 여기 추세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전체 하락이 끝났기 때문에 0.5 구간까지 반등할 확률이 가장 높다. 왜냐하면 엄청난 폭락장이 아닌 이상, 시장에 엄청난 큰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0.5구간까지는 찍고 하락을 할 거고, 시장에 엄청난 악재가 있다면 382만 맞고 하락을 할 수도 있긴 한데 확률상 0.5구간까지 갈 확률이 일반적으로는 더 높다. 그렇고 제 눈을 강조하는 가격대 라인즘, 이 가격대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게 이전에 한번 하락을 했다가 올라가려고 했을 때 저항을 심하게 받았던 자리고, 이 저항받던 자리를 뚫으니까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었고, 떨어지는데 이 자리를 깨버리니까 다시 반등 주는데 똑같이 여기서 같이 저항을 받고 또 깨면 또 저항을 받고 내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는 구간은 이 구간이다 라고 우리는 풀어내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 구간에서 채널 이탈을 했었을 때 0.5 구간까지 간다고 했었을 때 이렇게 쉽게 쭉쭉쭉 이렇게 가는 건 없다. 그렇기보다는 일반적으로 100% 우리가 어떤 형태로 갈지 모르겠지만 파동이 일반적으로는 382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 파동 크기에 382 구간까지 조정을 했다가 1대1 익스텐션 크기로, 1대1 익스텐션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의 상승의 크기와 조정을 마친 여기서부터 여기의 크기가 같다는 1대1 자리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면 0.5 구간을 딱 만족해서 전형적으로도 확률도 높고 파동상으로도 가장 정석적이고 흔히 예쁜이라고 표현하죠. 가장 정석적인 형태의 파동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0.5 구간까지는 갈 가능성 두고 가장 높다고 생각하되 382 구간에서는 저항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막상 채널을 이탈하고 올라왔었을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말씀드렸죠. 하나는 1파, ABC, 3파, 4파 삼각수렴 나오고 5파 올라갔다가 조정을 만약에 받으면 여기가 상승 파동이 되므로 조정 이후에 또 올라갈 거다. 그럼 여기는 뭐다? 제가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입던 빤스까지 팔아서 풀매수를 해야 되는 아주 좋은 상황이 나온다.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인데, 이것도 가능하지만 두 번째로는 1파가 아니고 A파, B파, C파 나와서 A파동이 완성되고 조정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C 상승으로 올라갈 거 가능성을 좀 더 제가 높게 두고, 여기에서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했었죠. 여기서 들었던 롱 정리를 했었고, 그 이후에 사실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구간이 382 구간이었거든요. 이 구간에서 반등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하면서 매매를 했었었죠. 그 결과 지난번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면 저는 롱을 타려고 주력을 많이 했었었죠. 무슨 말이냐면 이 구간 여기 떨어졌었을 때 직전 방송이었죠. 이 구간에서는 제가 떨어지면, 지난 방송했을 때 여기였는데, 떨어지면 매수해서 매물대 상단에서 절반 익절하고, 또 떨어지면 또 매수해서 절반 상단에서 익절하고, 여기서 본절을 하고, 이런 전략을 계속 가져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었고, 그래서 반등 때 롱 타고
올라가서 절반 정리하고 떨어졌을 때 본절하고 다시 진입하고 올라갔었을 때 반익절하고 떨어졌을 때 반본절하자라고 이때 말씀드렸다가 지난번 방송에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구간에서 롱을 탔고 근데 이게 지금 상승 추세로 쭉쭉쭉 가려고 하면 조건이 뭐다? 이게 1, 2, 3, 4, 러닝 5, 그 다음에 러닝 플랫 1파, 그러면 이게 1파동이 완성된 거고 3파 1파, 3파 2파, 3파에 3, 4, 5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3파 크게 618 지점을 지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 가격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 저는 여기서 지난번 방송했을 때가 여기였거든요. 이 위에 저는 여기서 매수를 했고 여기서 절반이 아닌 약 60%를 매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다?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여전히 A, B, C, B, C 완성되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 여기서 익절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드렸던 거였죠. 이미 올라오게 되면 반익절하고 여기서 반 본절하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매수하고 반 익절하고 반 스탑로스 여기다 걸고 본절 친 다음에 내려오면 다시 매수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냐, 여기서 60%를 익절했는데 여기서 본절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떤 타점을 말씀드렸냐면 이 타점을 말씀드렸어요. 618을 지켜주고 올라가야 상승 파동인 거고, 아니면 ABC 파동일 확률이 높으니 여기를 반 익절, 나머지 반도 여기서 익절을 하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원래는 반 익절, 반 본절인데 반 익절 또 상당수 이만큼 익절, 두 번 익절을 할 수가 있죠. 본절이 아니고 원래는 반익 반본이어야 되는데 반 익절 반본이 아니라 반 익절 반은 또 많은 익절, 이렇게 하자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제 트레이딩 계획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방에도 올라오는데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여기서 매수를 했고 여기서 60% 익절을 했고 이 구간에서 나머지 40% 익절을 했습니다. 그랬고 지난번 방송했을 때가 여기였는데 지금 채팅방에도 올라오는데, 지금 매영남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에 저라면 여기는 숏을 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 공존하죠. 100%는 없습니다. 상승 1파 2파 3에 1, 2, 3, 4, 5로 상승할 수도 있긴 한데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 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 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올바른 정답에 가까운 관점이냐라고 하면 여기는 숏을 타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롱을 탔었을 때의 경우와 숏을 탔었을 때의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롱을 탔으면 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추경롱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상승 추세가 좋기 때문에 추세 매매를 하자라는 그런 건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롱매수를 했을 때, 여기서 롱매수를 하면 손절을 여기서 쳐야 돼요. 선물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의 괴리가 39,000 초반부터 36,000 초반이면 3,000달러니까 7%에서 8%거든요. 그럼 레버리지 10배 쓰면 전자산은 70%, 80% 손해가 나가고, 현물 하시는 분들도 손해가 있긴 있겠죠. 어쨌든 간에 손절 라인이 너무 크죠. 다만 손절 라인이 너무 크죠. 그래서 손익비가 좋지 않아요. 올라갔었을 때 당연히 좋은데 떨어졌었을 때 손해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숏을 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변곡점을 ABC가 완성돼서 여기서부터 변곡점일 확률이 있죠. 그렇게 되면 뭐다? ABC가 이미 완성됐으므로 여기서부터 손절 라인은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죠. 지난번 방송했을 때 여기였죠. 그럼 여기서 숏을 타면 손절 라인은 이만큼, 익절 라인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여기 왜?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갈 텐데 그러면 피보나치 찍었을 때 0.5 구간이나 38 구간이 유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익절은 길게 손절을 치게 되면 짧게 칠 수 있고,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여기 보시면 저항대 구간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 저항이 유력한 구간,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 저항 관점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도 보시면 결국은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올라가려다가 물 먹었기 때문에 올라가면 또 저항 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이번에 다시 두드리면 이번에는 뚫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게 다이렉트로 뚫는다기보다는 조정하고 올라갈지는 이따 또 봐야겠지만, 일단은 그렇죠. 그래서 ABC 파동 완성과 저항 관점, 그다음 손익비 관점, 그 다음에 하락 다이버스 관점, 이렇게 네 가지 사항들 체크해 보았었을 때 여기는 숏이 맞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방송을 종료했던 기억이 있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저는 어떻게 매매를 했냐 보시면 롱 들어갔고 60% 익절했고 60% 또 여기서 했는데 저는 숏을 타진 않았어요. 솔직하게 여기가 지켜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이때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침공 뉴스가 안 나왔을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가 깨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받아볼만 하다 생각해서 382 구간에서 사실 저는 여기서 롱을 받았어요. 롱을 받았습니다. 롱을 받았고 떨어졌는데 여기 구간에서 정말 고민을 하다가 다시 한번 하락이 이렇게 나오길래 전쟁 뉴스가 나오길래 전절 깨지겠다 싶어서 여기 본절이 아니고 손절을 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방송 이후에 여기서 한번 익절하고 그다음에 롱 탔다가 손절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다시 롱을 잡았어요. 롱을 잡았던 이유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추세는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추세 이후에 다시 하락할 수 있지만 하락하기 위해서는 저는 0.5 구간까지의 반등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 0.5는커녕 381 구간보다 약간 아래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계속 이 구간 예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 차트 분석에 대한 저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들어갔고 다만 또 한 가지는 있었어요. 재미난 건데 뭐냐면 이미 이 구간 있죠. 장대음봉 나왔었을 때 여기서 침공했다고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침공했다고 그러면서부터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잖아요. 이때 저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롱을 탈까 말까. 근데 왜 여기서 롱을 탔냐. 차트적으로도 이제 세 가지인데 하나는 기존의 입장 말씀드렸던 고수했던 여기가 깨지기에는 반등이 너무 작다라는 단기관점 하나. 두 번째로는 이거 카운팅 해보시면 파동 이거 하락 파동 하락 5파동인데 5파동 연장된 걸로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그래서 이게 임펄스 파동이 원래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1파에 3파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이게 1, 2, 3, 4, 5가 돼야 되죠. 여기서 끝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전쟁 이슈 때문에 5파동 연장이 돼서 5에 1, 2, 3, 4, 5가 나왔다 생각하고 여기서 롱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타점이 진짜 좋게 들어갔었어요. 5파동을 정확하게 카운팅하다 보니까 34,400 몇에서 들어갔거든요. 거의 진짜 찐 바닥에서 롱 매수를 잡았고 다만 익절을 여기서 반익절을 엄청 빨리 했어요. 왜냐면 정말 솔직하게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이유는 장기 관점, 두 번째 관점은 여기 하락 5파동 카운팅, 세 번째 관점은 뭐였냐면 이미 떨어졌었을 때 전쟁이 날 거라고 우리가 인지했던 시점이 이 구간부터잖아요. 그래서 계속 전쟁 이슈로 떠졌고 전쟁이 현실화돼서 빠졌죠. 이 말은 뭐냐? 악재 해소. 우리 차트의 가격은 선반영 된다고 하잖아요. 리스크 해소. 전쟁이 날 것 같아서 빠졌는데 이미 전쟁 나버렸어. 더 빠질 게 없잖아요. 전쟁 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빠졌고 전쟁이 나서 빠졌는데 이미 더 남은 리스크가 뭐 있어? 이제는 전쟁이 나버렸기 때문에 악재 해소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 해소 관점을 보고 롱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상승 관점에서 말씀드려도 여러분도 있죠. 좋은 이슈가 있어. 예를 들어서 신라젠 같은 대선주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번 대선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지난 대선 때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후보님 관련주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율 올라가면서부터 엄청나게 관련주들이 상승했었는데 그리고 이게 대선 딱 결과 나왔던 대선 투표 날짜라고 합시다. 그 전까지 계속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받았거든요.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 관련 대선 테마주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 그러면 가격이 올라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이 문재인 대통령님 테마주인데 당선이 됐어. 우와! 그럼 올라가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이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실제로 그때 떨어졌어요. 많이. 왜? 기대감이 없어요. 제로 소멸. 더 이상 당선될 거라고 생각해서 올라갔는데 당선되면 올라간다고? 이거는 1차원적인 논리고 제로 소멸이죠. 이미 당선 다 됐어. 더 이상 올라갈 희망이 없어. 우리는 이미 현실화됐어. 대통령 당선이.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대선 테마주만 그럴까? 모든 테마주나 모든 종목의 시세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반대 관점에서 지금은 전쟁 이슈로 악재라서 하락이었죠. 이미 여기서 쭉 빠졌었고 전쟁이 현실화돼서 이미 또 빠졌는데 여기서 더 빠질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리스크 소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근데 솔직하게 정말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하면 여기서 제가 롱을 탔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2.5배 롱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솔직히 쫄렸었어요. 롱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떨어지면 롱 받을 생각 했었고 여기 파동 카운팅 해보면서 5파동 완성됐으니까 롱 받을 생각 했었고 그리고 아무리 제가 그동안 주식 투자나 이런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했었을 때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악재가 소멸이다 해서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인간이라 솔직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좀 쌍욕이 아니라 제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씨발 전쟁 나서 비트코인 가격 폭락하는데 이걸 내가 사는 게 맞아? 아니
전쟁이 나가지고 시장이 멸망하고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걸 내가 미친놈 아닌가 스스로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하게 저도 진짜 쫄렸어요. 나 미친놈 아닌가, 나 약간 전쟁이 나가가지고 미사일 날라다니고 가격이 폭락하는데 이걸 내가 받는다고? 약간 이런 솔직히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로 저도 선물 매매할 때 최근 제가 기억에 최근 2-3년 동안 2배 레버리지 롱을 탄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진짜 쫄려서 2.5배 롱밖에 못 탔고 반익절도 반익절이 아니라 1.5배 익절을 여기서 때려가지고 여기서 1.5배로 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1배만 들고 있어요. 1배만. 그때 너무 아쉽더라고. 이때 아마 롱 평소처럼 레버리지 7배에서 10배 정도 탔으면 수익 많이 봤을 텐데 너무 아쉽더라고. 근데 솔직히 나도 솔직히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건데 내가 약간 미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전쟁 나서 세상이 망하고 경제가 폭락하는데 이걸 매수한다고? 제정신인가? 약간 이런 스스로에 대한 뭔가 의문감을 가지면서 매수를 해가지고 근데 역시나 공포에 매수하라고 매수하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불타기 왜 안 했냐고 저 여기까지 보고 잤어요. 여기 새벽 시간이었잖아요. 여기가 새벽 한 2시쯤이었어요. 정확하게 잤어요. 여기 역지점 걸어놓고 잤습니다. 여기 역지점 걸고 잤어요. 여기요. 솔직히 저도 전쟁 난 거 경험하는 거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물론 그 옛날에 북한에서 2000 몇 년도였지? 그때 진짜 약간 미사일 쏘고 전쟁이 고조된 적이 있는데 저 너무 어릴 때라 그때는 주식 투자나 이런 경제 상황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때라 사실상 국가전쟁이 벌어진 건 저도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 제가 나이가 30 후반인데 내일 모레 40인데 전쟁 경험 해보는 게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제대로 된 전쟁 경험을 해보는 게. 그래가지고 사실 쫄렸습니다. 머리로는 차트로는 롱인데 전쟁 난다는데 솔직하게 비트코인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래가지고 무섭더라고요. 천암 연평도 그때도 저 대학생이어가지고 제가 주식을 14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4년도부터. 그다음에 18년도부터 코인을 시작했고 그래서 이전에는 제대로 된 저도 경제인식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걸 지금 공부하고 배워서 알지 실시간으로 맞닥뜨려본 경험이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8년밖에 안 돼요. 부족하죠. 그래서 경험이. 현물 언제 정리할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 0.5강까지 가져갈 거예요. 0.5강까지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전쟁 이슈 때문에 분석이 틀려서 떨어지더라도 저는 존버했을 거예요. 어차피 이만큼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데 여기는 진짜 손절할 가격이 아닌 것 같아요. 반등 왔을 때 정리해야지 폭락했어도 저는 현물 존버했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서 롱탄 사람은 진짜 강심장도 강심장이고 센스도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 진짜 저도 여기서 진짜 공포였어요. 여기서 매수하면서 이게 맞아? 제 위안은 딱 하나였어요. 손절라인 여기잖아요. 야 손절라인 겁나 가깝다. 손익비 좋다. 이거 없었으면 2배 2.5배 정도 안 탔어요. 왜냐면 진짜 손익비가 너무 좋은 자리인 게 보세요. 손절 치면 이만큼 빨간색으로 할게요. 절 치면은 파란색인데 0.5관이 이만큼이거든요. 손익비 미친 자리잖아요. 여기가 보시면 원은 지우 손익비가 진짜 미친 자리잖아요. 이거 위안 삼고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없었으면 2.5배 정도 못 탔어요. 저는. 그 다음에 4시간 봉 보면 약간 애매한데 12시간 봉 보시면 상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다도 있어요. 파동 내. 그래서 타볼만 했었습니다. 일단 근데 이건 내 머리로 분석하는 거고 진짜 심장은 진짜 정말 솔직한 심정은 그거였다니까요. 아니 전쟁 나서 쓸모도 없는 비트코인 폭락하는데 이걸 내가 매수하는 게 맞아? 진짜 미친 거 아닌가? 내가 차트 분석에 미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진짜 진심으로 했어요. 진심으로. 그리고 지금 질문이 나오는데 저번 방송에 저기까지 올라왔다 반등이 오면 숏 구간 어쩌고 숏 보시는 거 아니었나라고 하는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전혀 안 하신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 써놨지만 방송을 보면 제 방송을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그 말이 뭐였냐면 만약에 여기서 수렴이 나오고 떨어지면 전저가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하락 오파동이 완성돼 올라간 거기 때문에 하락 오파라는 건 임펄스 하락 오파가 완성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반등 이후에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4파 조정이 나와줘야 돼요. 4파 조정. 그런데 여기서는 가격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삼각수렴을 굳이 말씀드렸던 이유가 반등의 크기를 보면 보세요. 2파 조정이라는 건 2파 조정의 의미는 1파 파동에 대한 반작용이거든요. 1파동이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반등이 이렇게 컸어. 3파동은 1파동에 비해서 이렇게 컸어요. 그러면 더 큰 파동은 당연히 더 큰 조정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가격상 이게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고 가격상 이게 너무 조금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조정은 시간 조정밖에 없어요. 교대 법칙에 의해서 시간 조정이 나온다가 아니고 물론 확률상 교대 법칙에 의해서 시간 조정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각수렴이 나올 확률이 더 높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이던스를 드리잖아요. 2파 조정은 1파 조정에 대한 조정이고 4파 조정은 3파 파동에 대한 조정인데 3파동 이렇게 컸으면 2파동보다 크게 나오거나 2파동보다 크게 나오지 않았으면 시간 조정이 나와야 만족을 해서 지금 제가 삼각수렴을 그려놨는데 삼각수렴이 안 나왔잖아요. 그쵸? 삼각수렴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4파동이 아니라는 거겠죠. 물론 이게 4파일 가능성이 지금도 있긴 해요. 지금도 뭐냐면 이렇게 카운팅을 하면 되겠죠. 지금 너무 이렇게까지 하면 코리니들 너무 어려워할 것 같은데 이렇게 카운팅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 근데 조금 제 기준에는 이게 하락 우파가 아니라는 거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도 똑같은 말의 반복인데 4파동 크기가 2파동 크기에 비해서 좀 작아요. 많이 1파 3파 피 크기가 비슷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했는데 너무 작아. 그래서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이게 가능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한 6대4 그러니까 임펄스일 확률이 4 임펄스 하락 임펄스가 아닌 확률이 6 정도 돼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저는 이 파동 모양만 봤었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수렴이 나왔다 그러고 떨어졌다 하면 저는 99대1로 봤을 거예요. 반등 나올 때 무조건 숏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락하는 거 먹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방송에서. 그럼 진짜 한 99는 오바고 한 90대10으로 봤을 거예요. 솔직하게. 근데 수렴이 안 나와서 제가 봤을 때는 임펄스 하락이 아닐 확률이 더 크다. 조금 더 크다. 우세하게 조금 더 크다. 그래서 올라왔다 하락하는 것보다는 이 저점이 지켜지면서 이 고점을 깨서 0.5관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지금은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관건은 지금 여기서부터 크게 상승했던 파동을 카운팅하는 게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임펄스 파동 5파가 상승 5파가 나온다 라고 하면 그러면 조정 이후에 상승 파동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임펄스 3이 아니고 LBC로 올라가더라도 LBC로 떨어져서 지지받고 LBC로 다시 올라가는 그림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첫 파동이 임펄스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 지금 관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딱 하나만 보면 여기가 임펄스로 나와주냐 안 나와주냐가 지금 관점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임펄스가 나온지 안 나온지 살짝 애매해요. 이걸 되게 지금 이 파동 시범봉을 봤었을 때 이 구간이 뭉개졌거든요. 여기를 1파로 파동 카운팅 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이 구간을 뭘로 봐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만약에 여기서 이 고점 못 넘기고요. 이렇게 떨어지면 이거는 ABC 파동으로 보는 게 더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 고점 깨고 내려오면 제법 1, 2, 3, 4, 5라는 임펄스 파동의 형태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뭘 중요시 여기냐면 솔직하게 이렇게 올라갈 거는 기대도 안 하고 있고 그냥 다이렉트로 쭉 올라와서 이 매물대 뚫고 이 고점 뚫고 5만 1,000까지 갈 거는 기대를 솔직히 거의 안 하고 있고 물론 저렇게 나와주면 좋겠지만 기대를 안 하고 있고 기대하는 건 이겁니다. 올라가서 3파동 고점 높여서 5파동 나와주고 조정파동 이후에 올라가면 좋겠다가 지금 가장 왜냐면 매매하기 편하니까 이러면 명확하니까 조금 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ABC로 이렇게 나오면 이러면 또 다시 이게 뚫리러 가나? 이쯤 오면 의문감이 들 겁니다. 이게 뚫리러 가나? 아니면 위로 올라가나? 이런 의문감이 들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제가 지금 단서정한 선물 매매를 하기가 굉장히 좀 헷갈리고 어려운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이제 리딩으로 보기에는 확률 떨어지냐고 이야기가 지금 나왔는데 리딩 형태를 못 갖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 2, 3밖에 없어요. 4, 5 나오고 조정나 받고 갔으면 그러면 리딩 1파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리딩 안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이건 사람들마다 보는 눈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는 리딩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뭐 사람들마다 엘리어트 파동은 제일 욕 많이 먹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제가 자꾸 얘기하냐면 과거 차트를 봐서 이 형태가 리딩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객관화하는 게 중요해서 과거 차트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 차트를 안 보면 그러니까 과거 차트를 안 보고 책만 보고 인터넷에서 있는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한 것만 읽으면 이게 리딩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과거 차트를 보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잔소리에 가깝게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지만 하고 있고 과거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리딩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관건은 이건 것 같아요. 여기가 백날 리딩이라고 양보를 해주더라도 여기가 3파였고 그러면 4파 조정이었고 5파가 올라가고 꺾여야 그나마 이게 임펄스 파동이었다라고 희망을 걸 수 있을 것 같고 희망이라는 건 조정이면 다시 간다는 거죠. 그렇고 이것 좀 못 넘기고 이대로 이 매물대 쌓아놓은 거
거 뚫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임펄스 실패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임펄스 실패라는 건 이 저점이 뚫리지 않고 상승 무조건 한다라는 걸 담보해 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저점이 다시 뚫릴 것도 예상은 해봐야겠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차트를 떠나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전쟁 난다 진짜 엄청 오래전부터 계속 말이 있었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다가 막상 전쟁이 났는데 여러분 보세요. 고작 이만큼 떨어졌거든요. 전쟁 발발 시점이 정확히 여기입니다. 전쟁 발발 시점이 고작 이만큼 떨어졌거든요. 고작 전쟁 나서. 아니 잘 보면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언저리에서부터 전쟁 없이도 반토막 떨어졌어요. 근데 전쟁 났는데 이만큼 떨어졌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생각보다 별거 아니구나. 전쟁 이슈 별거 없을 때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전쟁 난다고 겁주더니만 막상 터지니까 이만큼 빠진다. 그리고 그만큼 빠진다보다 더 중요한 건 이미 전쟁 나서 떨어졌던 이만큼 가격분을 뚫고 다시 회복했어. 그래서 이게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일수록 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건 포기하고 예측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 정답인 것 같고, 그나마 우리는 차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100%는 없죠. 어느 정도는 약간은 예측이라는 걸 할 수 있고, 플러스 제가 예측이라는 건 이제 상승이냐 하락을 맞추는 문제인 거겠죠. 플러스 우리는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숏을 타는 게 맞다라는 이런 노하우. 왜? 손익비 관점에서 여기는 손절이 짧고 익절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롱을 탔을 때 여기서 익절을 하자. 또 다시 여기서 또 익절을 하자. 떨어지면 다시 잡자. 이런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영역에 집중을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영역들은 그냥 차라리 예측하지 말자가 속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 방송 원래 차트 방송인데 전쟁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 아무튼 뭐 저도 잘 알지도 못한 전쟁 얘기 좀 했는데 좀 양해해 주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고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할 것이냐, 이게 진짜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전에 매매할 때는, 이전에 차트 방송 제가 최근에 3-4번 했었을 때는 꽤 높은 확률로 다 했었던 것 같고, 잘 맞췄던 것 같고, 또 대응도 잘 했던 것 같고, 그 덕분에 저는 사실 최근에 출금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저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지금 진짜 잘 모르겠네요. 어렵습니다. 일단 근데 어쨌든 어려울 때일수록 현혹되지 않고 현 시장 상황에 내가 원래 세웠던 트레이딩 계획에 따라서 감정 배제하고 계획에 따라서만 매매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이상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봤었을 때는 여전히 이 저점이 뚫리지 않을 거라는 전제 조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조정은 여기서부터 충분히 나왔다는 전제 조건, 그래서 이 저점이 아니고 이제는 이 저점이 뚫리지 않을 거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봐서 다시 정리해서 5파동 나오고 조정이 나오면 그러면 임펄스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쪽에 무게를 들고 갈 수 있어서 조금 더 이때는 매매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그런데 만약에 이 고점 못 넘기고 이대로 떨어져서 이 중립 구간까지 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롱 받기가 조금 저는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구간은 저는 솔직하게 매매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뚫리는 걸 보든 여기가 갱신되는 걸 보든 그걸 보고 나서 다시 결정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떨어질 때 조정받을 때 매수해서 다시 올라가게. 이대로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어려워질 것 같아요. 모를 때는 모른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매매를 안 하는 게 저는 정답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력이 좋은 트레이더일수록, 고수일수록, 하수가 있고 중수가 있고 고수가 있을수록 분석을 당연히 잘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고수일수록 분석 잘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분석을 모를 때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고 손을 놓고 매매를 안 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게 더 고수의 안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하수분들 중에서 정확하게 알지 모르는데, 지금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이번에 내가 어제 손해를 봐서 마이너스 50% 찍혔어, 복구해야 돼. 아닙니다. 이번 연도에 5천만 원 벌어야 돼. 빨리 벌어야 돼. 대출금 갚아야 돼. 시장 현재 상황이 이래서 조급해서 계속 데이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한시도 쉬지 않고. 이걸 저희 이제 매매 중독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안 하는 게 저는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매형남 핑계대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진심이에요. 정말로 진심으로 하는 소리예요. 오히려 모를 때는 모른다고 인정하고 매매를 안 하고 한 템포 정도는 쉬어가고, 그래봤자 2-3일이거든요. 쉬어가고, 길어야 한 4-5일이고 좀 쉬어가고, 알 때 매매를 확실하게 해서 확실한 자리에 확실하게 들어가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손절 조금만 보고 익절 많이 볼 수 있는 좋은 자리를 기다리면
또 온다 시장 상황이. 현재 무빙이 라인 차트로 해석되면 34.4로 이것도 얘기하려고 했어요. 미안해. 이제 조금 내가 설명이 오늘 좀 길었는데 라인 차트로 보면 이제 임펄스처럼 보이거든요. 보세요. 라인 차트로 보면 이게 대략 1파, 대략 3파, 대략 5파 나온 것 같거든요. 또는 이게 라인 차트로 안 보면 이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우리 파동에서 나오는 절단 있죠. 3파동이 그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하면 절단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5파가 나온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경우의 수가 물론 이것도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잘 이야기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긴 했는데 이러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좀 아쉽죠. 다만 이렇게 올라가줘야 확실하게 임펄스를 보고 할 건데 이렇게 되면 이게 ABC로 본 건지 아니면 라인 차트나 또는 이걸 절단을 보고 5파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건지 사실 모르잖아요. 이건 진짜 알 수가 없다가 정답이에요. 이렇게는. 그래서 매매 활용하기가 다소 힘들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 하기 전에 시청자분 이제 4,000분 넘게 계신데 좋아요가 1,200개밖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받아서 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중에 좀 좋은 질문이 나왔는데 하락 5파동으로 익스펜딩 엔딩 다이아곤을 볼 수 없냐? 좋은 질문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 가능성도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딱딱 익스펜딩형이거든요. 플러스 보세요. 입구에서부터 발산해요. 거래량도 이렇게 갈수록 해서 원래는 A였고 B였고 1, 2, 3, 4, 5에 1, 2, 3, 4, 5로 끝났어야 되는데 연장돼서 A, B, 1, 2, 3, 4, 5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반등이 0.5구간까지 나왔죠. 그러면 이제 경우에서 너무 많다. 지금 매매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일단은 저는 이제 상승 관점이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나오고 떨어지면 조정받아서 올라가는 거 그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안 나오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진짜 애매해지는 거고 왜 애매해지냐면 이거 아까 3파동 익스펜딩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물론 4파동이 크기가 382가 아니고 지금 0.5강까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진 않으나 역시 있죠. 1, 2, 3, 4에 5가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이 어려운 거예요. 여기 고점을 찍어주지 않고 내려가게 되면 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할게요. 5분 정리. 고점을 찍고 쭉 내려왔는데 한 추세로 내려갔다가 드디어 반등이 나오고 이 하락 추세를 깼습니다. 깼는데 전체 하락한 거에 대비 되돌림이 너무 작다. 보통 작다는 건 통계상의 이유인데 보통 하락 파동이 끝나면 0.5 구간, 그러니까 전체 하락의 절반까지를 돌리니까 반등이 나온 이후에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0.389까지만 찍고 떨어지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확률상 이게 높고 확률상 이게 낮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확률에 베팅을 하기 위해서 상방에 보는 게 더 아이디얼하다. 더군다나 확률도 더 높은 게임인데 상방을 보는 게 확률 더 높은 게임인데 플러스 떨어졌을 때 제가 계속 롱을 받자고 했었던 이유는 확률도 높지만 손절 치면 이만큼만 치면 되고 수익을 보게 되면 이렇게 크게 가기 때문에 손절 조금만 보고 수익 크게 볼 수 있으면 50대 50 확률이어도 계속 도전을 해보는 게 트레이딩이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두 가지 관점을 가장 중요한 거, 확률상으로도 올라갈 확률이 높고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보고 수익을 많이 보는 손익비 관점에서도 롱 관점이 맞기 때문에 롱 관점을 보자고 한 거고 그건 아직까지도 변함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결론이 되겠고 그래서 지금은 손절 라인을 여기가 아니고 여기로 가져가고 롱으로 보는 게 더 아직까지도 더 유리한 정세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장기 관점에서 대해서 조금 더 힘을 더 확률이 높은 확률을 더 높이고 힘을 부여하기 위해선 여기가 저점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나와줘야 되는데 확실한 근거를 뭘로 알 수 있냐? 상승 5파동이 나와주면 상승 임펄스가 나왔구나. 그럼 조정 이후에 다시 가겠구나라고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올라가줬으면 좋겠어요. 올라갔다 조정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확신 있게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대로 떨어지면 ABC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방을 보는 게 조금 더 확률도 높고 수익비도 더 손익비도 좋지만 확실하지 않다. 그 말은 뭐다? 이만큼의 손실을 여기서 매수를 받으면 이만큼의 손실을 받을 각오를 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선물 관점에서 이 구간은 너무 크다 손실이. 그래서 매수를 안 하고 관망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오늘의 결론이고 저점이 갱신된다라고 만약에 하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에 3, 4에 5파동이 나올 건데 5파동의 크기가 다만 저점을 갱신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깨질 건데 이 매물대 하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5파동이 이 수준에서 여기 지울게요. 잘 안 보실 테니까 여기가 가장 강한 찐 저항대가 여기 있죠. 그러면 5파동이 1, 2, 3, 4, 5 구간에서 여기를 깨더라도 스탑펀딩 살짝 해서 여기서 반등 나올 확률이 있다. 물론 이대로 지옥 갈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이게 더 높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분석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분석의 결론입니다. 분석은 다 전달드렸고 어려운 장세이니만큼 신중하게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